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이 중간고사 채점이 잘못됐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학생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입시 지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초기 5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긴급 차량 길터주기 기동훈련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재빨리 감지하고 대응에 나선 부산과 달리 대구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 남북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단 회의에서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관문 역할을 할 제2의 중추공항이 아니라 영남 지역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는 거점 공항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공항을 추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하는,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외국에 출입국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항을 우선 지향해야 될 것이다. 규모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부산시는 허브 기능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똘똘 뭉쳐 남북권 신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규모 축소 방침조차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또 나서가지고 이야기하면 부산하고 꼭 싸움하려고 덤비는 어떤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참 이 행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어느 누구도 규모 축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선 지나칠 만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 경북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2011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뼈아픈 경험을 했던 대구시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대구시의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단체장의 의지에서부터 대구와 부산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도 신공항 유치에 힘을 쏟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가덕도에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서병수 부산시장과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에서도 신공항 관련 논의는 빠져 있습니다. 대구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신공항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할 건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경상북도 역시 건설도시 방제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공항과 관련한 별도의 기구 신설이나 조직 확대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는 25일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놓고 부산과 다른 영남권 지자체 간의 제2라운드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 선정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 공항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부산과 비교해 대구 경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리 놓고 볼 때는 아마 부산보다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공항 전문가들의 국내 인적 네트워크가 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목소리로 가덕도를 외치고 있는 부산 지역 언론과 달리 대구 경북의 일부 언론들이 밀양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간고사 채점이 잘못됐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학생 손을 들어줘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중간고사에서 국어 과목 채점이 잘못됐다며 대구의 한 여고 3학년 학생이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채점을 다시 해 내신 등급이 달라진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진짜 화나요, 진짜. 제가 못해서 여러 것도 있는데. 수시 모집을 불과 2주 앞두고 내신 등급이 대거 바뀌면서 진학 지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튜브로 경기 선생님 날은 90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이과가 40명, 문과 60명, 100명 정도 가지고 몇파를 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당초 정답 처리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가처분 신청도 기말고사가 끝난 몇 개월 지난 뒤에 이뤄져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임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다시 의논해서 복수 정답이 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하거든요. 너무 난감해서 뭐라고 드리는 말씀이 없어요. 채점에 대해 처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수시 모집을 코앞에 두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수성의료지구 이름 공모전에 낸 작품 239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작품으로 수성 알파시티를 선정했습니다. 우수에는 애플밸리와 수성 창조시티, 가작에는 수성 스마트시티가 각각 뽑혔습니다. 수성 알파시티는 의료, IT와 같은 산업 기능과 문화, 상업, 주거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첨단 복합 명품 도시로서 경제 자유구역의 글로벌 이미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초기 5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길터주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동훈련이 오늘 대구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들이 차들에 막혀 옴짝달싹 움직이질 못합니다. 쉴 새 없이 사이렌을 울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선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놓은 차들에 막혀 아까운 시간만 흐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구에선 10번 중 3번꼴로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출동을 하게 되면 특히 그 골목에서 그 출동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정차를 했더라도 그 사이렌 소리라든가 이런 듣고 나와서 빨리 그 주정차를 이동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재 현장 5분 이내 도착률을 높이기 위한 기동훈련이 대구 시내에서 펼쳐졌습니다. 두르내 거리에서 범어내 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소방과 구급차량 62대가 훈련을 펼쳤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터주고 교차로에서도 차량들이 양보해 긴급 차량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시민들이 자발적 소방차 출동 시에 양보 운전 문화를 향상하기 위하여 이번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울릴 시에는 즉시 양보 운전을 하셔야. 소방차나 구급차가 접근하면 1차선 도로에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야 하고 3차선 이상 도로는 좌우로 양보 운전해 가운데 차선을 비워줘야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크다는 이유로 수명 연장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명 연장이 흑자는커녕 적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용기한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돼 있는 월성 1호기입니다. 5년 전부터 수명 연장 심사를 받으며 재가동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폐쇄하는 것보다 10년 연장 운영할 경우 600억 원이 넘는 흑자가 나 경제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심상정 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반대로 2천억 원 넘게 적자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전 해체 비용이 3.2배,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비용이 1.6배 늘고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도 2,800억 증가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제가동 승인이 5년째 지연되면서 전력 판매 기간이 8년으로 줄어든 것도 경제성이 떨어진 요인입니다. 앞으로 월성 1호기 이용률에 따라 최소 4천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설비 투자비까지 합치면 원전 폐쇄 비용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은 안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고 또 경제성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월성 1호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반면 한수원은 연장 운영 시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조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최소 1,400억 원의 이득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전력 생산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을 내세워 재가동을 추진해온 만큼 원전 폐쇄 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민봉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의 하나로 오늘 한울 원전에서 테러에 대비한 민관 군경 통합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훈련은 원전 폐기물 보관소 내부로 침투한 테러범이 핵심 설비를 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초동 조치와 유관기관별 상황 조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숲을 치료에 활용하는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가 소백산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순조로워 예정대로 2016년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생사가 오가는 구조 현장 대신 산속 계곡에 모였습니다. 사이렌 소리 대신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명상을 통해 나쁜 기억을 털어냅니다. 또 흙길을 밟고 숲속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치료합니다. 평소에 업무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걸 여기 와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숲을 치료에 활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치유 의료관광시설인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가 소백산 자락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숲에서 발생되는 피톤치드와 음이온 등의 건강물질과 산림 내 운동요법 등을 활용해 아토피와 피부병은 물론 정신질환까지 치유하는 각종 시설들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용에 대한 시스템을 실용해보고 16년부터 개원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조성되는 영주와 예천군은 연간 2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례로 1,362건이 접수됐는데 견인비 과다 청구가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견인 중 차량 파손도 6.5%인 88건이었는데 견인 중 운송 사업자의 과실로 차가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 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운전자 의사와 관계없는 무단 견인, 보관료 과다 청구, 임의 정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동 기란 지역에서 닷새 전 농장을 탈출한 멧돼지 11마리 가운데 7마리가 오늘 오전에 사살됐습니다. 안동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늘 오전 9시쯤 멧돼지 사육장 인근의 사과밭에서 탈출한 멧돼지 7마리를 발견해 현장에서 모두 사살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22개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패션과 안경, 주얼리 등 3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협업 제품을 개발해 오늘 성과 보고회와 패션쇼를 열어 국내 바이어에게 소개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결과 지난달 홍콩 패션위크 전시회에도 참가해 수출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개원식을 오늘 열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갑니다. 류마티스와 관절염 전문질환센터는 국비 2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3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대가대 병원은 최근 완공한 대례사관과
오늘 개원한 전문질환센터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은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제13대 회장으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노희찬 회장의 후임으로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이 장기 요양기관 86개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벌여 대부분인 83개 요양기관에서 2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금품 관련 법규 위반이 53건, 1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15건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최근에 폐장한 영덕 지역 해수욕장의 피서객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울진 지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덕 지역 7개 해수욕장의 올여름 피서객은 47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3% 줄었지만 울진 지역은 올해 후포 해수욕장이 새로 개장하면서 피서객이 1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 지역 해수욕장은 오늘 폐장하고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24일에 폐장할 예정입니다. 구미대학교는 지난 6월 말 건강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한 취업률이 83%를 기록해 5년 연속으로 8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대는 다양한 장학제도와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했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가짜 보증서를 발급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제2금융기관의 발신자로 대출 지원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서 발급을 위해 46만 원의 회원 등록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44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가 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엿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안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각 부별, 체급별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중등 남자부의 경우 14체급의 2분 3회전, 고등대학 일반 남자부는 10체급의 3분 3회전, 고등 일반 여자부는 6체급의 2분 4회전으로 치러집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